자, 최근 방송인 김재동이가 또 학생과 청년들을 선동하고 다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김재동이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망발을 해버렸는데요. 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KBS에서도 노골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많은 비판을 받고 하차해가지고 잠수를 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또 슬금슬금 못된 버릇이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김재동이는 유튜브에서 자기 책을 홍보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가 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10대부터 30대까지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언은 당장에는 듣기가 좋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대중들의 인기 영합주의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포퓰리즘성 발언입니다. 자,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돈을 뿌리고 기본소득을 뿌리겠다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전 국민 모두에게 황금을 한 덩어리씩 주고 싶습니다. 마음이야 저도 굴뚝 같죠. 마음과 의욕만 앞서가지고 의미 없는 소리 내지르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정말로 만약에 한다면 그 돈은 도대체 누가 마련해야 되는 건가요? 그 재원을 마련하는 거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서 있는 자기들이 표만 받아 먹겠다라는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10대, 20대 그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30대 초중반의 젊은 분들까지 국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4, 50만 원씩 용돈을 뿌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기본소득이, 청년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은 어디서 또 어떻게 잘라와야 되나요? 국가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은 또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괴롭힐 거고 국민들한테 사업하는 분들한테 세금을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공짜로 50만 원씩 뿌리면은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도 과연 그 50만 원의 가치가 지금과 똑같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PC방 가격도 오르고 음료수 한 캔도 오르고 식당의 밥값, 햄버거 가격, 피자값, 치킨값 모든 물가가 반드시 폭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떨어지니까요. 지금은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생산활동, 가치 창출활동, 노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공짜로 그 돈을 용돈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불과 한 달, 두 달만 누적되어도 돈의 가치가 사회 전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는 돈이 얼마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더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죠. 표만 얻어먹으려고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공짜라는 거는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결국은 미래의 빚을 끌어다가 지금 이 순간 파티를 불태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나무를 썰어 왔으면은 나무집을 짓고 다가오는 겨울이나 폭풍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통나무에 지금 당장 불을 질러 놓고 캠프파이어를 즐기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추운 계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어린 후배들에게 사냥을 가르치면서 내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생명체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태초부터 짊어지고 있는 짐이고요.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푼돈으로 동냥하고 거지들을 적선해 주듯이 한 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나이든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는 나라,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국민이, 사지육신이 멀쩡한 한 국민이 성실하게 땀 흘리려고 마음먹고 각오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터전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치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의무예요.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난 2019년 무렵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던 미국의 경제는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 50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했을 정도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반세기 50년 이내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했었다니까? 불과 몇 년 전 오바마 시절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서민 경제와 실물 경제는 그야말로 박살이 나 있었는데 어떻게 불과 몇 년, 단 몇 년 만에 저 정도로 미국의 경제가 화려하게 부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세금을 인하해주고 복잡한 사업 규제 같은 거 법률안들을 무더기로 철폐해주면서 쉽게 말해가지고 사업하기 좋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을 줄여줄 테니까 남는 돈으로 열정적으로 사업 키우고 확장 한번 해봐라.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주고 미국의 청년들을 고용해주는 기업들에게는 내가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행정 규제에서 어떤 감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와 미국의 내수 소비도 따라서 발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실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이 정지된 자료 화면이요. 이 한 장의 자료 화면 안에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이 거의 90% 넘게 담겨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예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시대적인 특수성은 있습니다. 지금 후진 국가인 나라들이 선진국의 산업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처럼 어느 정도 산업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 브랜드를 몇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정말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많이 늦기는 늦었지만 정치인들이 제발 중심만 잘 잡아주면서 기본만 해준다면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기술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제발 좀 국가가 발목 잡지 말고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수많은 부분들이 저절로 풀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부자, 중산층 등등 열심히 자기 앞길을 개척하면서 먹고 사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세금 한 푼 더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저 성실한 국민들을 내가 하나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의 능력을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날개를 달아줄 수가 있을까? 정치권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이 돈독이 더 많이 오르고 자라나는 청년들이 사업가가 되고 싶은 욕심을 이렇게 불태우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온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의욕적으로 코피 터지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사회적인 역동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에게 그런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극히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일에 간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와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소득 수준 한 달에 몇백만 원 조금만 넘어간다 싶으면은 수십 %씩 세금 좀 떼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민들이 돈을 벌어가면은 그 번 만큼 상당한 부분을 국민 본인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업도 더 크게 확장을 하고 옛날 같았으면 알바를 한 명만 쓰고 말았을 거 2명 넘게 쓰고 코피 터지게 날밤 새워가면서 국민들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벌면 버는 만큼 전부 다 이익이 자기게 되니까요. 기타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독특한 열정, 무한한 노력, 돈 욕심 같은 것들이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강력한 무기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뛰어난 경쟁력입니다. 이 돈 욕심이라는 게. 제대로 된 정부만 들어서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민족이 또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적합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권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건 말입니다. 지금 한국 청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돈을 제대로 못 벌 거라면 사람 대접이라도 받고 편안하게 살자라는 생각 때문에 다들 공무원에 몰리고 공기업에 몰리고 철밥통에만 매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돈 얼마 이상 좀 벌어가는 그 국민들에게 자꾸 국가가 세금을 많이 뜯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 청년들이 눈이 높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한국 청년들이 직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게 문제라면 여러분, 반대로 배달부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사람들이 요즘? 한국 청년들이 직업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다면 배달부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배달하는 분들이 솔직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까지는 아니죠. 뭐 판검사, 의사 같은 이런 급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한국 청년들이 왜 배달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만큼, 배달 건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배달은 일단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날 하루 배달을 더 많이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기업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양질의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귀족 노조가 완전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중소기업 사무직이나 생산직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가? 안타깝지만 중소기업에 가면은 내가 노력하고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피만 빨리다가 끝나는 구조예요. 연차가 오래 쌓인 직원들, 세월 보낸 그런 직원들이 호봉이나 조금 누적이 될 뿐, 지금 한국의 기업 환경은 젊은이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해도 그 노동 생산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거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단적인 예시가 있는데 우리나라 공장이 평균 임금이 훨씬 높은데 정작 노동 생산성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비해서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월급은 미국 공장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받아가는데 노동 생산성은 미국 공장의 60%도 안 된다는 거야. 엄청나죠, 여러분들? 월급은 2배 받는데 일은 거의 2배 적게 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임금 대비 업무 효율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심각한데 그런 현실만 봐도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광범위한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보상과 대가를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경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기업과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돌아가야 됩니다. 1시간 더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생산 라인에서 조립을 하고 일을 한 사람은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 더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이바지를 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거기서 자연스럽게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가 되는 것이고 기업의 매출도 늘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파이가 커지니까 똑같이 10% 20%만 걷어들여도 국가 세금 수입도 커지게 되고 모두가 저절로 서로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없는 형편의 기본소득이니 뭐니 배부른 소리 하면서 함부로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잔치를 벌이다가는 국가 재정이 바닥나게 되는데 그 국가 재정 바닥나면은 저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또 기업과 국민들에게 사업하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쥐어짜내겠다고 하죠. 우리 사회 모두가 가난해지는 바보 같은 사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로만 어른을 칭하고 숫자로만 어른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렇게 내면과 의식이 성숙해지는 진짜 어른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국가 경제, 거시 경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는 없이 어디서 감히 기본소득이란 말입니까? 얄팍하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재원 마련을 누가 할 거야? 그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은 또 세금을 더 늘릴 겁니까? 그 세금 늘리면은 사업하기 힘들어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가 버리고 우리나라의 공장과 기업과 일자리는 또 줄어들고 그럼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국가 전체 세금 수입은 또 줄어들고, 그러면 세금을 또 늘리고 더 늘릴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좌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정책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면과 의식이 성숙한 진짜 어른들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밥 한 그릇을 굶더라도 그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어야지만 나중에 다가오는 겨울을 피할 수 있고 눈과 비바람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